잠깐! 영상에 대한 질문 또는 이 마케터를 더 알고 싶다. 더보기란 혹은 고정 댓글 참고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광고 퍼포먼스 3팀 김민경 4팀 전지소입니다. 네, 오늘 라이브 저희 둘이 합의를 맞춘 건 이번이 첫 라이브죠. 네, 그래서 오늘은 SNS 과연 무엇이 효과적인가에 대해서 라이브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제가 좀 마케팅 공부를 조금씩 하면서 지금 배우고 있긴 한데 혹시 마케팅 사이클이라고 알고 계시나요? 아니요, 처음 들어본 것 같은데. 들어보신 적 있으시나요? 왜 처음 듣는 척 하세요? 마케팅 사이클이라는 게 있어요. 이 마케팅 사이클이 우선 4단계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는 이제 우리의 브랜드의 상품을 관심을 갖게 유도를 하고, 그리고 두 번째, 다양한 상품에도 관심을 갖도록 구매 욕구가 일어나도록 이제 혜택이나 이벤트 같은 거를 고객에게 인지시키고, 그리고 세 번째, 이제 고객이 구매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상태에서 상품을 구매하도록 이제 다시 한 번 더 구매 결정을 이제 지을 수 있게 인지시키고, 그리고 네 번째, 그 지속적으로 우리 브랜드를 이용할 수 있게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마케팅 사이클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메타에서 좀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지, 좀 더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일지 이제 지솔 대리님이랑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마케팅 사이클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 우리의 브랜드의 상품을 관심을 갖도록 유도해야 한다라는 것은 이제 저희 메타에서는 좀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브랜드 상품에 관심을 갖도록 한다는 거는 좀 어떻게 보면 SNS로 따지면 광고 성과가 뭐가 좀 반응률이 좋을까로 좀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럴 경우에는 컨셉을 좀 정확하게 잡고 들어가되, 사실 홈페이지에서 인기 있는 제품이 광고를 진행했을 때도 인기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아, 진짜요? 저도 좀 그렇게 느껴요. 그래서 초반에 제일 많이 하시려고 하시고, 저희가 제안을 드리는 부분은 잘 팔리는 제품 혹은 리뷰가 많은 제품, 아니면 시즌에 맞는 신제품 같은 경우로 좀 소재를 구성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 약간 조회수가 높은 저희 상품의 조회수가 높거나 아니면 멋짐 이런 게 높은 게 결국에 구매율도 높고 고객들이 그만큼 관심을 좀 잘 갖는 상품인 것 같아서, 뭔가 메타에서 광고를 진행할 때 모든 제품을 라이브를 하는 것보다 최대한 뭐 베스트 상품 위주나 혹은 또 내 제품에서 가장 조회수가 높은 제품 위주로 저는 광고를 하라고 그 광고주님을 설득을 시키는 편이기는 해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다양한 상품에도 관심을 갖도록 구매 욕구가 일어나도록 뭐 혜택이나 뭐 이벤트를 인지시키는 것. 이건 뭐 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메타에선? 좀 제일 많이 하시는 부분이, 초반에는 진행을 할 때 베스트나 메인 제품으로 나간다고 하면 그런 제품들을 한번 보셨던 분들은 인지를 하고 있으니 좀 리타겟팅이나 신제품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던지, 아니면 구매 혜택을 일어날 수 있도록 지금 장바구니에 담았던 사람들을 좀 구매 안 하면 혜택이 없어진다 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진행을 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은 회원 가입했을 때 좀 할인 쿠폰이나 적립금을 지급한다는 등의 이벤트가 있을 수 있죠. 맞아요. 아니면 뭐 저는 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제품 베스트 제품이 있으면 베스트 제품을 사고 또 다른 연관 제품들 좀 구입할 수 있는 연관 제품들을 좀 라이브를 같이 진행을 시켜서 고객들에게 우리 베스트 제품만 너무 노출시키는 게 아닌 다른 제품에서도 고객들에게 인지시킬 수 있도록 좀 뭔가 세트를 구별해서 라이브를 하면 좀 좋을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세 번째, 구매하겠다는 마음을 먹은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고객들에게 인지하는. 이건 아까 지솔 대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리타겟팅을 이용해서 광고를 진행하면 좋을 것 같기는 해요. 저는 리타겟팅 이용하시나요? 네, 리타겟팅을 이용하죠. 안 할 수가 없는 맞아요. 그런 캠페인이기는 한데, 리타겟팅도 좀 방법이 다양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왔던 사람을 타겟팅하거나 장바구니에 담았던 구매했던 사람이 될 수도 있고, 특정 페이지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될 수도 있고, 좀 다양하게 구성시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도 뭔가 특정 페이지를 좀 들어왔던 고객들 위주로 타겟을 잡은 제품이 좀 있고, 아니면은 저는 반대로 이제 제품을 샀던 고객들을 제외해서 맞춤 타겟을 설정을 해서 제품을 노출하는 것도 있거든요, 상품을. 뭐 그런 식으로도 이제 타겟을 좀 잘 설정을 해서 진행하면 또 좋을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네 번째, 지속적으로 브랜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계를 이어가면 좋다고 한다. 이거는 뭐 우리 브랜드 제품이 한번 사용하고 고객들한테 좀 제품이 마음에 들거나 서비스가 좋았으면 이제 고객들이 계속 그 우리의 브랜드를 이용하지 않나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쵸. 만약에 그 구매까지 조금 명확한 관계나 제품의 특성상 그 고객에게 먹힌다면 그 고객이 좀 중복 고객이 될 수는 있겠죠. 저 질문이 하나 올라왔거든요. 사장님이 광고 소재를 3일 만에 꺼요. 어떻게 설득하죠? 대리님은 어떻게 설득하시나요? 근데 보통 메타 같은 경우에는 3일 이내에 성과가 나오긴 하거든요. 맞아요. 나온다는 게 빵 터진다, 로아스가 막 400, 500, 600% 나온다 이게 아니라 구매가 발생한다 이런 식의 좀 피드백이 생기기는 해요. 그래서 3일 만에 껐을 경우에는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머신러닝 기능은 최대 7일 맞아요. 기간을 지켜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만약에 소재 성과가 좋은데 사장님이 원하시는 성과가 나오지 않아서 종료가 되는 건이라고 하면 머신러닝은 7일 동안 진행이 되고 최소한 장바구니에 50건 이상 담겨야 일주일 안에 전환 최적화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조금 어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사실 만약에 사장님이 광고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상태에 광고했는데 왜 매출이 안 나와? 라고 하시는 분이라고 하면 어떻게 운영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이런 광고주님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노출은 이렇게 많은데 왜 노출수가 이렇게 높은데 우리는 지금 문의가 하나도 없다. 전환이 하나도 없다. 근데 아직 이틀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까 대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머신러닝이 아직 충분히 제대로 잘 돌아가지 않고 우리 광고가 아직 최적화가 되지 않았는데 어떤 것을 판단을 하시고 지금 이렇게 좀 이제 정지를 시키냐. 사실 이게 노출이 이제 계속 되고 있는 거는 페이스북 안에서 어떤 타겟이 좀 효율이 좋은가를 계속 이제 탐구하고 찾고 있는, 판단하고 있는 상태인데 판단하는 상태에서 광고를 끈다는 뜻이니까 이거는 좀 이제 사장님한테 말씀드려서 광고주님한테 말씀드려서 딱 7일만 시간을 좀 달라. 이게 이제 뭐 제한된 머신러닝이 뜨는지 아니면 그냥 이제 활동 중으로 뜨는지 이것만 한번 판단을 해보고 이게 만약에 제한된 머신이라고 뜨면은 그때 한번 꺼보자 라고 이렇게 어필을 하면 좀 좋을 것 같긴 해요. 이런 광고주님들이 되게 많아요, 주변에. 맞아요, 저도. 그래서 이러한 분들이 좀 SNS 광고 무엇이 효과적일까요? 라고 했을 때 조금 장점이 될 수 있는 게 SNS 메타 같은 경우에는 다른 광고에 비해서 조금 반응도가 빠르기 때문에 기간을 조금 짧게 두더라도 성과를 볼 수가 있고 저희가 7일을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7일 동안 하루에 예산이 10만 원, 20만 원 이런 식으로 좀 단위가 커질 경우에는 머신러닝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다양한 소재를 세팅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근데 예산이 너무 적을 경우에는 사실 소진만 되고 끝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장님께서 광고를 끄는 사유가 명확하게 어떤 부분인지 파악해서 예산이 적은데 3일 만에 끄시는 거라고 하면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 예산이 많은데 3일 만에 끄는 거는 정말 그 소재가 별로였기 때문에 새로운 소재를 한번 세팅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다음은 좀 이러한 부분들을 마케팅 사이클에 관련돼서 좀 집중적으로 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SNS 광고를 지금처럼 얘기해 주시는 것처럼 성과가 없다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어렵다. 그쵸? 어려운데요? 네, 그래서 사실 메타가 성과가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지만 특히 좀 어려운 시기들이 있잖아요. 시즌이 네, 이벤트가 겹쳐서 다른 업체들이 광고를 많이 하는 기간이라든지 월초 월말 같이 행사가 많은 기간에는 좀 기존에 잘 돌아가던 소재들도 성과가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이러한 경향이 왜 생기는지 아시나요? 잠시만요. 제가 질문 이해를 못했어요. 한 번만 더 해주세요. 그러니까 왜 똑같이 광고를 하더라도 시즌이나 월초 월말 같이 광고주들이 광고를 많이 태우는 기간에는 네. 왜 내 성과가 떨어지는지
알고 계실까요? 이 메타도 사실 그 경매 시스템의 그 광고이기 때문에 어찌됐건 그 메타 측에서도 그 내 광고주가 A, B가 있는데 A는 100만 원을 소진하고 B는 1000만 원을 소진을 하는데 두 광고 다 비슷한 유형의 제품과 비슷한 소재 그리고 타겟이 동일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은 이 예산이 조금 더 많은 쪽이나 아니면 타겟이 조금 넓은 쪽 위주로 먼저 이제 경매에 더 오르게 하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럴 때는 좀 시즌성이나 아니면 뭐 블랙 프라이데이 이렇게 광고를 좀 집중적으로 많이 태울 때는 갑자기 저희가 CPM이 확 오르거나 막 그렇게 진행이 되잖아요. 그럴 때는 뭔가 대기업 측에서나 아니면 다른 경쟁업체 측에서도 이벤트를 좀 많이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면 좀 좋을 것 같기는 해요. 제 말이 좀 이해가 되시나요? 네, 맞습니다. 민경 대리님께서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메타의 기본 시스템은 경매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100만 원을 하루에 소진하시는 광고주님과 1000만 원을 소진하는 광고주님 그리고 10,000원을 소진하는 광고주님 자체가 조금 노출할 수 있는 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르기 때문에 좀 순차적으로 노출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4시간을 1000만 원으로 사용하시는 분과 24시간을 100만 원, 10,000원, 10만 원 이렇게 차등을 뒀을 때 1만 원으로 24시간을 노출하게 되면 사실 1000만 원보다 더 적은 그렇죠. 노출을 진행하기 때문에 광고가 좀 성과가 떨어질 수도 있고 많은 예산을 사용한다 해서 많이 노출되는 게 아니라 노출할 수 있는 양이 조금 더 많기 때문에 더 많이 노출이 되고 사실 메타가 사용자는 많지만 광고 지면이 무한대는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서 겹치는 타겟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미 나는 A 제품을 사버렸는데 C, B, D 이런 제품을 살 필요는 없기 때문에 성과가 조금 감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추석 시즌 같은 경우에는 추석 때 광고를 많이 집행하시잖아요. 추석 맞아요. 이벤트로. 그러다 보니 기존의 상시 이벤트나 이런 부분들을 진행하셨을 때 좀 성과가 떨어질 수가 있어서 마케팅 사이클을 고려하신다고 하시면 리타겟팅이나 아니면 그 시즌에 맞는 이벤트를 조금 준비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것도 생각합니다. 꿀팁이었어요 방금. 엄청난 꿀팁이었는데요. 네. 그래서 저는 최근에 이제 광고주님이 뭐 물어보시더라고요. 우리의 광고가 작년 대비 CPM이 너무 올랐다. CPM이 왜 올랐냐라고 얘기했을 때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도 사실 이해를 딱 하시진 못하시더라고요. 그러면 CPM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저에게 알려달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이제 지솔 대리님이랑 같이 이제 좀 CPM을 낮출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이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CPM이 근데 무엇이죠? 우선은 CPM은 노출 1000회당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노출량 나누기 비용에 곱하기 1000을 하시면 비용이 나오게 됩니다. 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CPM이 높아졌다. 왜 CPM이 높아졌냐라고 얘기하셨을 때 CPM이 높아졌을 때 메타 성과가 좀 떨어진 것 같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분들은 메타의 소진 기준 자체가 노출이라는 부분을 인지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싸게 보여줄수록 많은 사람들한테 그쵸. 보여줄 수 있다는 거고 많이 보여줄수록 구매할 확률에 사람들을 만날 확률이 높다는 뜻이기 때문에 최대한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우선적으로 CPM이 왜 높아질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대리님께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자꾸 토스를 하시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추석 시즌이나 이렇게 블랙 프라이데이 뭔가 이제 메타에서 좀 광고를 좀 집중시킬 수 있고 메타 광고를 좀 많이 쓸 수 있는 시즌성이 다가오면은 이제 대형 광고주뿐만 아니라 기업 광고주 혹은 또 예산을 많이 태울 수 있는 광고주들이 이제 나와서 이제 광고를 엄청나게 태우는데 이렇게 되다 보면은 진짜 좀 애매하게 쓰시는 광고주나 또 예산이 좀 낮거나 아니면 또 뭐 시간적으로 조금 좀 덜 쓰시는 이런 광고주님들한테 경매가 확실히 떨어져서 우리의 광고를 얘네의 광고를 이기기 위해서는 CPM이 좀 높아질 수밖에 없기는 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도 CPM이 높아지고 또 뭐가 있죠? 연휴 기간에는 이제 사용자들이 적다 보니까 오히려 근데 연휴 기간에 사용자들이 적으니까 광고는 많이 돌리는데 사용자가 적어서 이제 광고의 단가가 높아지는 거죠. CPM이. 그런 경우에도 조금 있고 또 추가적으로 CPM이 높아지는 경우가 있나요? 그래서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복합적으로 얘기하자면
사용자의 양은 줄고 광고를 집행하려고 하는 양이 늘어났을 때 CPM이 조금 증가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시즌과 연휴, 그 다음에 휴일 기간,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성수기 시즌이라고 해서 많은 브랜드들의 성수기가 있어요. 연말, 연초, 그리고 블랙 프라이데이 같이 판매가 좀 집중적으로 몰릴 수 있는 그런 시즌이 있는데 그럴 때는 좀 광고를 집중해서 하다 보니까 좀 저희 광고가 뒤로 밀리는 성향이 있고 거기에 좀 경쟁이 하다 보면 CPM 단가가 높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전체 플랫폼에 조금 파워가 약해질 때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는데 사실 메타가 아직까지는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틱톡이나 유튜브 쪽으로 유입되는 인원들도 많기 때문에 작년 대비해서 조금 플랫폼을 사용하시는 인원수가 줄었을 수도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좀 우리 광고주들의 CPM을 조금 낮출 수 있는 방법도 저희가 몇 가지를 좀 가져오기는 했어요. 근데 저는 사실 이 몇 가지 알려주기 전에 이제 가장 첫 번째 좀 알려주고 싶은 게 있는데 저희 광고주분이 이제 광고를 돌릴 때 보통 메타에서 캠페인을 하나 생성을 하고 이 생성한 캠페인 안에서 세트를 되게 여러 개 우리가 테스트를 하잖아요. 근데 그 세트들의 타겟이 다 똑같고 그 세트 안에 있는 소재들도 여러 개를 테스트를 하는 광고주님들이 사실 되게 많이 계세요. 근데 이거를 제 메타 측에다가 문의를 해보니까 내 광고가 내 광고끼리 경쟁을 붙는다고 해요. 그래서 내 A세트와 내 B세트가 경매가 붙어가지고 어느 둘이 CPM도 다르고 둘이 경매가 붙으니까 당연히 CPM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세트 안에 최대한 다양한 소재들, 한 세트 안에 다양한 소재들을 넣어서 그렇게 좀 A/B 테스트를 하는 게 좀 CPM을 낮출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좀 싶기는 해요. 물론 여러 가지의 세트를 좀 구성을 해서 좀 다양하게 테스트를 해서 좀 전환이 어떻게 일어나고 고객들의 반응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확인하는 것도 좋기는 하지만 사실 결정적으로는 저희가 적당한 비용에서 최대한 많은 효율을 내기 위해서는 좀 단일 세트 안에서 좀 다양한 소재들로 좀 효율을 좀 내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싶긴 해요. 이렇게 해서 좀 CPM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다고 합니다. 또 뭐가 있나요, 선배님? 그래서 메타 CPM이 오르는 이유가 좀 몇 가지 있는데 하나는 타겟팅 규모가 될 수 있고 맞아요.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광고 계정 내 경쟁 그리고 릴스 지면의 확대 페이지 광고 수 한도 유사한 크리에이티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다양한 네. 타겟을 운영하는 것이 CPM을 관리하는 것에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아까 제가 말했던 네, 그래서 아까 이게라는 표현은 광고 계정에서 좀 캠페인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소재를 구성했을 때 캠페인끼리 경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서 간혹가다 광고주님께서 캠페인 세팅을 A, B를 광고 그룹 A, B로 진행하였는데 왜 A 그룹만 계속 노출이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A랑 B에 대한 경쟁이 붙어서 이렇게 발생할 수도 있는 건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 부분을 좀 지양하고 싶다고 하시면 내 광고를 보셨던 분들은 제외하는 타겟을 한 번 더 구성하셔가지고 진행을 하시면 좀 경쟁도가 줄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좀 어떤 게 좀 효과적인가라는 표현을 쓰긴 했지만 CPM을 낮출 수 있는 방법? 아니면은 성과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성과를 좀 늘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드린 것 같습니다. 네, 최영창님 안녕하세요 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질문을 하실 것 같아서 질문하는 동안은 좀 먼저 생존일기님께서 새로운 소재를 만들었을 때 라이브 시작하는 시간은 언제가 효율적일까요? 라고 얘기를 해주시거든요. 새로운 소재 만들었을 때 라이브 시작한 시각은 언제가 효율적인 거예요? 근데 이거 좀 어려운 질문인데요? 이거는 발송이 좀 빠를 수 있는 일자에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보통 그렇기 때문에 주말에는 좀 성과가 떨어지는 이유가 외부로 여행을 가거나 휴대폰을 많이 안 보시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줄어드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사실 빨리빨리 민족이잖아요, 저희가. 맞아요. 근데 금요일 저녁에 구매하게 되면 늦어도 일 빨라도 월요일날 발송이 되기 때문에 최소 3일의 공백이 생겨서
괜히 주말인 거 알지만 늦게 받는 기분? 이런 게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구매도가 좀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소재를 만들었을 때는 내 계정 혹은 내 사이트에서 좀 판매가 많이 일어난 날짜 일정이거나 아니면 월요일 이후로 그리고 월요일에서 목요일 사이에 진행하시는 게 사실 제일 좋긴 합니다. 뭔가 최영창님 질문하실 것 같은데. 그러면 질문하시는 동안 다른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네. 메타 말고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사실 그 광고가 메타긴 해서 제 주 포지션이 좀 메타이긴 해서 구글 GDN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배님은? 대리님은? 구글 GDN 같은 경우에는 지면이 많기 때문에 근데 최근에는 GDN보다는 피맥스나 피맥스나 아니면 피맥스 한번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피맥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는 모든 계정에서 좀 머신러닝 네, 기능에 맞아요. 대해서 AI, 챗 GTP가 좀 성행하고부터 더 그 머신러닝 자기만의 자동화. 조금 자동화 시스템을 좀 집중해서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피맥스는 구글의 자동화 광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최적화해서 운영을 하면서 영상, 배너, 그다음에 텍스트 이런 부분들을 잘 조합해가지고 각 지면마다 노출시키는 광고인데 사실 네. 약간 메타의 어드밴티지 캠페인이랑 비슷한 색깔이죠. 맞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좀 드는 생각이 점점 마케터가 할 수 있는 영향이 좀 줄어들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이 다 해주는 부분들이 맞아요. 있기 때문에 사실 광고주님들께서도 직접 잘 하실 수 있다는 점이 좀 장점이겠지만 조금 저희가 거기에 첨가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면 소재나 아니면 구성 같은 것들 혹은 이런 기획하는 것들이 쪽만. 실제로 발생하였을 때 세팅을 하는 법 그런 부분들이 좀 반응도가 빠를 수 있기 때문에 초반에는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는 게 참 맞아요. 좋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렇게 자동화 시스템이 된다고 하더라도 소재가 별로인 경우에는 사실 결국에는 이제 반응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피믹스 같은 경우에는 메타의 어드밴티지 캠페인이랑 동일한 게 어느 정도 모수가 좀 있어야지 라이브가 잘 돌아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예산이 너무 적으면 또 안 된다고 하대요. 그래서 이제 최소 예산을 한 5만 원에서 한 10만 원 정도 안팎으로 그 정도 한 시작을 해보고 그때 이제 고객의 반응을 본 다음에 예산 늘릴지 혹은 뭐 줄일지 그때 보는 게 좀 적당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저희 마케터님들끼리 얘기가 나온 부분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딱 어드밴티지 캠페인, 메타 어드밴티지 캠페인도 딱 그렇잖아요. 저희가 예산을 3만 원으로 돌리지 않고 보통 한 예산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한번 예산 소진을 해보고 그 소재 안에서 어떤 게 자동화로 이제 라이브를 했을 때 어떤 게 가장 최적화에 로 잘 돌아가는지 소재가 보일 때 그때 좀 예산을 좀 늘리거나 하니까 좀 뭔가 이런 자동화 캠페인을 사용할 때에는 좀 넉넉한 예산이 좀 필요하지 않나 전 약간 좀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예산은 일예산으로 생각하시면 일예산이죠. 되고 네, 월예산 큰일 납니다. 네. 그래서 좀 머신러닝이 아무래도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이 좀 높게 잡히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배우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배우는 것을 돈으로 단축시킬 수 있다는 점이 있기 때문에 다만 너무 한정적인 정보를 주면 AI가 습득이 어렵기 때문에 차라리 그럴 거면 수동으로 진행을 하는 게 맞아요. 낫다라고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좋은 광고 소재를 모니터링하는 팁이 있을까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좋은 광고 소재를 모니터링하는 팁? 혹시 경쟁업체의 광고 소재 모니터링하는 팁인 걸까요? 좋은 광고 소재를 모니터링. 약간 제 소재에서 좋은 소재를 발굴하는 방법에 대해서 문의를 해주시는 것 같은데 사실 메타나 이런 광고를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관심사나 이런 쪽으로 많이 보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 광고나 유사업체 광고를 많이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면은 좀 퀄리티 차이나 좀 주기적으로 보이는 부분들이 있는데 만약에 이런 시즌이라고 하면 주기적으로 계속 추석, 할인 이런 부분들이 보일 텐데 우리 업체는 그런 것이 없다라고 하면은 그런 소재들을 계속 발굴해서 좀 비슷하게 카피캣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질문을 잘 주시는 것 같아요. 생존의 얘기는. 그래서
페이스북 비즈니스 센터 들어가게 되면 그 다른 업체에서 광고 라이브러리 할 수 있는 방법 저렇게 페이스북 광고 라이브러리 통해서 타사 모니터링은 꾸준히 하고 있는데 하고 계시는데 더 좋은 모니터링하는 방법에 대해서 문의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만약에 이커머스 업종이라고 하면 구매가 발생한 소급 문구를 계속 가지고 가면서 이 문구가 잘 팔리는 건지 저 문구가 잘 팔리는 건지 파악을 하고 좀 디자인을 다양하게 구성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약간 사실 좋은 광고 소재는 이게 구매 전환이 얼마나 일어났는지 확인이 어려워서 그럼 트래픽 위주로 좀 소재를 잘 발굴하는 방법을 좀 이야기를 해보면 가장 좀 보기 편한 방법은 그 시스템 자체에서 반응도가 좋은, 나쁜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기는 한데 사실 전환이 체크가 된다고 하면은 전환에 따라서 소재를 좀 다양하게 네, 하긴 할 수 하는데 텐데 스마트 스토어라서 구매 전환이 발생하는지 조금 어려우신 걸까요? 보통 스마트 스토어라고 하면 엔티 파라미터 활용해가지고 맞아요. 사용자 그 마케팅 정보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구매 전환이 발생하는지 어려운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엔티 파라미터 활용하여서 전환을 좀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원 체크하면 엔티 파라미터 값은 정확히 뭔지 한번 또 설명을 합니다. 엔티 파라미터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파라미터 값입니다. 파라미터 값 같은 경우에는 각 시스템에서 구축한 데이터 정보로 URL로 들어와서 유입이 되었을 때 그것을 좀 인식할 수 있도록 만드는 꼬리표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드 값이죠. 그냥 정확히 이제 네.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코드 값이 없으니까 이제 그 도메인에다가 조금 별도로 추가를 해서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코드 값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NT 파라미터는 네이버 태그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태그 값 맞아요. UTM 같은 경우에는 구글 태그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오늘 알찬 거 너무 잘 알려주셨는데요. 벌써 30분이에요. 네. 생존일기님이 질문을 잘 해주셔가지고 좀 시간을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러면서 오늘은 뭐 유현님께서 안녕하세요. 메타 소재 변경 주기나 새로운 소재를 제작해서 업로드하는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또 소재를 2, 3일 만에 보면 이게 터지는 소재인지 아닌지 안다고 하시는데 저는 그게 예산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기준이 있을까요?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2, 3일 동안 보면 이게 터지는 소재인지 안 터지는 소재인지 알 수 있다고 얘기해 주시긴 하는데 제 광고주님 중에서도 소재를 되게 많이 세팅하시고 2, 3일마다 좀 터지는 소재인지 안 터지는 소재인지 확인을 해서 터지는 소재 같은 경우는 다시 캠페인을 만들어서 예산을 높게 잡아서 진행하시는 분들이 있기는 하거든요. 그렇게 진행하는 게 효율이 되게 좋지 않나요? 확인할 수 있지 않나요? 근데 그런 경우는 소재를 꾸준히 정말 계속 세팅하셔야 돼요. 막 3만원, 5만원 한 소재에 3만원, 5만원을 투입을 하더라도 그거를 소재를 한 개만 소재 세팅하는 건 사실 성과가 없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막 하루에 10개, 그 다음날 10개 이런 식으로 되게 대량으로 세팅한다고 하면 문제가 없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 좀 예산은 업종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맞아요. 변경 주기나. 근데 저는 소재 변경 주기라는 게 사실 좀 저희 광고 중에 제가 이제 뭐 다정 대리님이랑도 라이브를 했을 때 말씀드렸던 게 그 한 세트 안에 한 세트 안에 막 40개 막 소재가 말도 안 되죠. 예산은 15만 원밖에 없고 10만 원밖에 없는데 이런 광고주님이 계셨어요. 무조건 세트 안에다 넣어야 된다. 또 그러면 안 되면 세트를 여러 개를 해라. 그럼 그 10만 원에서 예산 분리해라. 2만 원, 2만 원, 2만 원, 2만 원 해갖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10만 원으로 그 소재 40개를 태우라고 저한테 요청을 주셨는데 이게 저는 어떻게 좀 설득을 시킬까 이제 고민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저는 이제 4개를 먼저 10만 원으로 라이브를 해서 여기서 좀 효율이 난다 하는 그 소재 하나 데리고 와서 또 추가적으로 10만 원 돌리고 또 새로운 세트 만들어서 또 4개의 소재를 넣어서 또 라이브 그렇게 계속 테스트를 진행을 했어요. 그렇게 해갖고 이제 광고주님이랑 합을 맞춰서 이제 라이브를 좀 맞출 때 소재 양도 좀 줄이고 좀
좀 적정한 예산 안에서 적정한 소재 양으로 이제 라이브를 진행을 했거든요. 약간 주기라고 하는 것보다 저는 사실 효율이 잘 터지면은 그 소재로 저 지금 한 소재로 지금 1년 정도 태우고 있긴 한데 그 소재가 아직도 효율이 좀 좋긴 해요. 근데 전 DB 업체라서 그런 것기도 있긴 한데 이커머스는 좀 다를 것 같긴 하지만 이커머스 선배님은 어떻게 좀 주기를 하시나요? 근데 소재를 제작해서 업로드하는 주기 같은 경우에는 좀 꾸준히 준비하는 게 좋은데 제작을 매일 할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리소스상. 그게 그렇다 디자인, 보니 좀 소재를 변경하는 주기 같은 경우에 정말 성과가 안 난다면 빠르게 변경을 해야겠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2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제작을 해서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대표님께서 말씀하시는 2, 3일 만에 터지는 소재라고 얘기하시는 게 2, 3일 만에 500%, 600%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는 게 아니라 구매가 한 건이 바로 발생했네? 두 건이 바로 발생했네? 아 얘는 구매가 발생할 수 있는 소재구나 하고 가능성을 보고 터지는구나 안 터지는구나를 구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생존의 얘기님 저는 영상 감독인데 업무가 계속 추가되네요. 아유. 그쵸. 이렇게 업무에 안 맞는 업종을 하다 보면 공부가 필요하기 때문에 정말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언제든지 양쪽에 문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혜원님 역시 메타가 손이 많은 가는 매체입니다. 마케터님들 너무 대단하십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메타 같은 경우에는 너무 워낙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더 까다롭고 손이 많이 가는 매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모든 광고 같은 경우에도 사실 세팅보다는 소재가 조금 더 많이 좀 성과를 준다고 생각하는 게 결국에는 시각적인 게 크죠. 맞아요. 논타겟으로도 되게 많이 돌리거든요. 맞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타겟팅이 되는 업종 같은 경우에는 머신러닝이라는 부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성과를 좌지우지하는 부분은 그 소재에 좀 쌓인 데이터가 좀 저는 반응을 이끌어낸다고 생각을 해서 최대한 어렵다. 나는 타겟팅 못하겠다 하면 소재를 좀 다양하게 가지고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논타겟으로 하는 광고주님이 생각보다 너무 많으세요. 연령대를 굳이 설정을 안 해주시고 그냥 논타겟으로 성별 설정도 안 해주시고 타겟하시는 광고주님도 되게 많으신데 실제로 그렇게 했을 때에도 저는 막 예상 대비 전환이 괜찮게 일어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논타겟을 했을 때 저는 좀 비용이 많이 나갈 것 같고 전환은 좀 안 일어나지 않을까? 주요 타겟이 아니니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꼭 그렇지만 또 않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만약에 관심사 타겟을 만약 짚고 갔을 때 내가 만약에 A라는 품목에 대해서 계속 보는 업체고 A라는 품목에 대해서 관심사를 가졌을 때 또 A라는 다른 사장님이 계실 수 있고 또 A라는 다른 마케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그 관심사라는 부분이 구매하려고 하는 사람보다는 그거에 관련도 있는 사람들한테 더 보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논타겟은 사실 그런 부분이 전혀 제외된 부분, 제외라기보다는 그렇네요. 좀 벗어난 부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논타겟이라고 해서 무조건 노출되는 부분은 아니라서 사실 저희가 지금 논타겟으로 가장 많이 하는 광고는 검색 광고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검색 광고도 최근에는 타겟팅하는 부분이 있지만 디폴트적으로는 논이잖아요. 맞아요. 그냥 키워드로 검색해서 유입되면 전환이 더 잘 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SNS나 구글 이런 쪽에서 찾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논타겟으로 하는 건 좀 저도 좀 꿀팁을 알아가네요. 관심사를 빼야겠다. 그래서 너무 타겟이 넓고 예산이 적을 경우에도 성과가 없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연령대를 조금 제한을 두시는 것도 좋고 관심사에 너무 집중하지 않으셔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신규로 소재를 세팅을 했을 때 어찌됐건 세트 안에서 머신러닝이 일어나면은 거기 안에서 전환이나 뭐 이벤트 값이 계속 발생이 되면 그 발생된 유사 타겟을 위주로 이제 타겟을 계속 이제 찾아서 노출을 시킨다고 해요. 그래서 좀 뭔가 머신러닝 안에서 좀 논타겟을 좀 진행을 하면은 좀 내 광고에 관심을 보이거나 혹은 또 이벤트를 좀 보여준 사람들을 위주로 이제 좀 머신러닝이 작동이 되니까 저도 한번 논타겟을 진행하는 게 좀 괜찮지 않나 싶기도 하네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오늘의 SNS 광고 과연 무엇이 효과적인가에 대한 부분은 CPM을 좀 낮추고 내 광고가 왜 성과가 없는지에 대해서 좀 파악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고 마지막으로는 내가 너무 성과가 안 나고 타겟팅을 잡는 게 어렵다라고 하시면 논타겟으로 한번 운영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언제든지 양쪽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문의를 해주시면 되고 굳이 메타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광고를 집행하고 있어서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